갑자기 또 이제 어머니 생각이 나면서 부모님께 못한 말이 그런 거예요. 어머니께 끌어안고서 엄마 그동안 이렇게 나를 키워주시고 나를 어른 되고 또 가정을 세우고 나도 또 이렇게 자식들을 낳고 보니까 엄마 마음이 조금 이해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팟캐스트 라이프 스토리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무슨 요일이나 금요일입니다. 네. 어떻게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예, 잘 지냈습니다. 아주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특별한 혹시 뭐 이벤트나 일정은 없으셨나요? 특별한 이벤트 일정 없는데 스스로 내 마음속에서 행복을 만들어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고 싶은 일 하고 소음과 시간과 환경에 얽매이지 않고 내 스스로 하고 싶은 일들을 아주 재미있게 했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지식에 대한 호기심이 많아서 호기심 호기심이 많아서 지식 탐구하는 시간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 중에서 어떤 지식을 좀 탐구하셨나요? 알면 알수록 더 깊어지고 생각이 많아진다. 그러면서 모르면 모를수록 차라리 무식한 게 나을 수도 있겠다.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지식이 어떤 반전을 가져왔을 때 너무 놀랬고, 또 그러면서도 정말 알아야 되는가 아니면 그냥 모르고 덮어가야 할 것인가. 많은 사람들에게 그동안 알고 있는 그 반전의 역사를 다시 뭔가 설명하려면 그 사람들이 받아들일 때 많이 힘들다 생각이 들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뭐 설탕과 사카린 문제라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붉은 고기, 레드 음식이 특히 고기가 우리 몸에 특히 심장에 안 좋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연한 계기에 어떤 논문과 이런 것들을 보면서 오히려 심장에 좋을 수도 있다. 그런 반전의 그 지식들을 보면서 야, 앞으로 우리가 알고 있다는 것이 정말 무지하고 오히려 한계에 부딪힌다. 앞으로 가면 갈수록 안다는 것은 별 의미가 없어질 것 같다. 그 이론이 또 언제 바뀔지 몰라서 두려움과 또 때로는 이런 지식을 발견한 것에 대해서 또 기쁨도 있었고 그런 시간을 이렇게 좀 보냈습니다. 지식적인 탐구 그리고 건강이나 기존에 알고 있던 상식이 좀 반대되는 그런 것들을 좀 공부하고 배우셨네요. 예, 맞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자, 오늘 시작하기 전에 댓글 하나 좀 보고 할까요? 정말 오랜만에 저희 그 안올자 채널에 댓글이 또 달렸더라고요. 혹시 답글 해주셨나요? 예, 했습니다. 했어요? 그러면은 그래도 한번 읽고 갈까요? 럭키 장님 1829 영상 잘 보겠습니다 하트 이렇게 남겨주셨고, 조노노님 오늘도 잘 보겠습니다 하트. 그리고 토드님 팟캐스트 재밌게 보고 있어요. 영상 자주 올려주셔서 좋네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엘님은 말씀 하나하나가 참 주옥 같으세요. 인생의 선배로서 한참 어린 후배가 좋은 말씀 듣고 감명받고 갑니다. 부끄럽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너무 재밌게 시청할게요. 이후루루루님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혹시 뭐 댓글에 대한 소감이 있으신가요? 좀 부끄럽긴 하지만은 좋은 콘텐츠로 이렇게 찾아가려고 노력도 많이 하고 또 이렇게 한이주가 도와주셔서 그래서 정말 좋은 시간을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가려운 부분을 뻥 뚫리는 사이다로서 이렇게 보답하고자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오늘 본격적인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질문이고요. 어린 시절 고향을 떠올릴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향이나 소리는 무엇인가요? 어린 시절 하면은 고향에서 놀던 그때를 말하는 거죠. 아니면 고향을 떠나올 때 하는 것이 아니고 떠올릴 때요. 예를 들면은 저 같은 예를 들면 뭐 교회나 뭐 절, 뭐 아니면 군대 딱 떠오르면 그때 뭐 땀 냄새라든지 유격 훈련했던 소리라든지 그런 것들 이제 특정 소리나 그때 어렸을 때. 지금 딱 순간적으로 어렸을 때 그 고향을 생각하면은 저에게는 어떤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는데 그 좋았던 시절을 나쁜 점이 이렇게 덮어 쓰다 보니까 여전히 트라우마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물론 해피엔딩으로 끝나긴 합니다만은 고향 하면은 어렸을 때 즐겁게 재밌게 신나게 놀던
그런 모습 속에서 저희 형이 저에게 베풀어준 그 사랑이 생각이 납니다. 그 사랑은 아마 제가 어렸을 때 5살, 6살 때 그 동네에서는 아마 처음으로 두발 자전거를 그때 타고 다녔고요. 또 그리고 유치원에도 저 당시에는 유치원에는 소위 뭐 유지급들 자녀들이 다녔던 그 유치원인데 거기를 다녔던 좀 행복하게 유복하게 좀 잘 살았다 그런 생각들이 있고요. 그러나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어렸을 때 이야기고 지금은 뭐 고향 하면은 떠오르는 그 소리나 향 같은 그런 부분들이 마음속에 이제 아까 트라우마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아픈 기억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다시는 이 고향 땅에 내가 발을 딛지 않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고 그 아픈 추억이라고 하면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겠지만 그것은 아마 좀 더 이제 이 이야기가 더 깊어지고 또 이제 허심탄회하게 모든 속속들이 깊은 이야기까지 할 수 있는 그런 때가 되면은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아직은 좀 그런 상처들이 많이 있었죠. 오죽하면 내가 고향 땅에 다시 발을 딛지 않겠다. 그랬는데 제 아내가 같은 고향 사람입니다. 어려서부터 만난 건 아니고 나중에 다 성인이 되어서 우연치 않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 생명의 은인이 바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고향 사람인 거죠. 그래서 이 좋은 사람 만나고 사랑하는 사람 만나고 그분이 제 아내이기 때문에 아내가 좋아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다. 그런 마음으로 다시는 고향 땅에 가지 않겠다는 그 마음들이 아내가 좋기 때문에 그래서 아내가 있는 그 처갓집에 이제 그곳에 가서 오히려 이제 셋째 딸을 데리고 왔기 때문에 처갓집 말뚝 보고 하도 절을 해서 말뚝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고향 하면은 어렸을 때 좋은 그런 기억도 있고 추억도 있지만은 그러나 살면서 그 상처들이 너무나 커서 마음의 아픔도 있었고 그렇지만은 좋은 아내 아주 아름다운 마음이 착한 아내를 만나서 그 착한 마음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그 고향에 대한 그 이미지를 거의 90% 많이 덮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고향 갈 때는 좀 옛날 과거 트라우마 같은 그런 기억들이 뇌리 속에 스쳐가면서 이렇게 지나갔지만 요즘에는 그런 생각이 전혀 없고 그러면서 오죽하면 제 아내가 제가 운전을 갈 때 옆에 앉아서 당신이 정말 힘들어하는 이 고향에 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죠? 나를 만나고 자주 이렇게 옵니다. 그러면 아닙니다. 다 잊어버렸습니다. 다 모든 것이 이 사랑스러운 아내를 만나면서 좋은 기억이 나쁜 기억을 싹 덮었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사실 이 질문을 준비했을 때 뭔가 긍정적이고 좋은 이야기가 떠오를 줄 알았어요. 보통 이제 시골 어렸을 때는 시골 살고 이랬으니까 뭔가 밥 짓는 밥 지음 냄새랑 뭐 아니면은 소리 같은 거는 뭐 매미 소리 아니면 뭐 풀벌레 소리 이런 얘기 딱 이렇게 쭉 얘기하실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상처랑 이런 게 있으셨네요. 우리 한의주는 굉장히 서정적이고 낭만적입니다. 물론 이제 고향에 그런 쪽으로 이렇게 자꾸 부각해서 생각하면은 그런 좋은 점도 찾을 수 있죠. 요즘 시골 고향에서만 들을 수 있는 그런 소리나 향기를 이런 도시에서는 도저히 이렇게 맡을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는 그런 소리. 물론 얘기가 나왔으니까 어렸을 때 뭐 주변에 애기 울음소리, 응앵 요즘에는 아기 울음소리를 도저히 들으려고도 들을 수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지금 질문이 방금 첫 번째 질문도 사실 긍정적인 좀 이야기가 나올지 않을까 했는데 또 아픈 이야기가 나오는데 또 이거 두 번째 질문이 연이어서 좀 그런 건데 혹시 괜찮으실까요? 반전 생길 수도 있죠.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두 번째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경제적으로 가장 어려웠던 시기에 어떻게 버티셨나요? 경제적으로 가장 어려웠던 시기에 어떻게 버텼는가?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렸을 때는 이렇게 가난한지 뭐한지 모르고 살았습니다. 주변에서 뭐 어떻게 보면
쌀밥 구경하기가 힘든다고 할 정도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먹을 거 잘 먹었지만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간에 이제 살아오면서 힘든 과정들을 느끼고 또 트라우마로 연결됐고 그랬던 부분 속에서 이제 그 당시는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느끼지 못하고 제가 경제적으로 가장 크게 어려웠던 것은 결혼하기 전에 뭐 제가 마음대로 뭐 벌어서 쓰고 싶으면 쓰고 뭐 그렇게 했기 때문에 별로 못 느꼈습니다. 그러나 이제 결혼하고 나 다음부터 이제 큰 아들 낳고 그리고 둘째 아들 낳고서부터 제 몸이 점점점 악화되고 그리고 이제 병원에 다니기 시작했고 설상가상 이제 오른쪽 인대까지 이렇게 부러져서 모든 가게 장사하던 그런 것을 다 접어야만 했고 그래서 경제적으로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시대가 바로 결혼하고서 한 5, 6년 지나서인가요? 네, 그 정도부터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근데 정말 어느 정도 어려웠는가 하면은 옛날에 뭐 쌀을 팔아먹을 때 쌀을 산다고 그러죠. 쌀을 팔아먹을 때 그 뭐 가마니 쌀 이렇게 팔아서 쌀 걱정 없이 그랬던 때가 어느 때는 막 대박으로 사다가 이렇게 먹을 때가 있었죠. 요즘 같으면은 뭐 1인 가정들이 이렇게 많다 보니까 마트에 가면 아주 소분해서 파는 그런 쌀들이 있어서 그거 사간다고 해서 주변에 볼 적에 큰 뭐 그 가정의 형편과 처지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표적이 되지는 않지만 요즘은 뭐 다 조금씩 하다 먹으니까요. 근데 그 당시는 다 쌀을 사 먹을 때는 가마니 쌀을 다들 사 먹었죠. 근데 이 시내에서는 못 사 먹고 눈들이 있고 주변에 사람이 시선들이 있어서 저 시골 같은 데 가서 요만한 봉지다 쌀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사서 이제 먹고 또 쌀 떨어지면 또 굶고 그런 시대를 보냈습니다. 그때 우리 큰아들도 작은아들도 있었고 그래서 참 어려운 고비였죠. 고비였는데 그때마다 아무래도 그 고비를 넘겼던 그것은 아마 신앙의 힘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처음에는 불평도 많고 원망도 많고 이렇게 살 바에 차라리 뭐 죄송한 표현이지만 우리 가족 다 모두가 극단적인 선택 요즘에 보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가 보면 매스컴을 통해서 이 가정들이 극단적으로 동반 자살 그런 쪽을 많이 선택하죠. 엊그저께도 뉴스에 보니까 참 그 가족이 최후의 선택이 뭐 바다에 이렇게 빠져 죽는 그런 일이었는데 결국 그것도 내부에 들어가 보니까 참 안타까움이 크더라고요. 뭐 그거는 이제 밖의 이야기고 제 이야기로 다시 돌아온다면 신앙적인 힘이 굉장히 컸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두 아들 앞에서 저의 어떤 절망적인 모습 또 포기하는 모습, 좌절하는 모습 그런 모습을 안 보여주려고 많이 애를 썼죠. 그래서 겉모습에는 아무 걱정 없는 것 같지만은 모두가 잠잘 때 속으로 걱정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런 모습. 뭐 지금도 뭐 이렇게 잘 경제적으로 회복돼서 잘 사는 건 아니지만 그 당시보다는 지금은 이제 형편이 나아졌고 좋아졌고. 그래서 또 많은 이렇게 채무 관계도 있었어요. 채무 관계도 있었는데 결국 그 채무 관계를 이 각 사람들마다 조금씩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조금씩 어떤 생활의 일부 가운데 한 달 생활비가 예를 들어서 50만 원이면 거의 25만 원을 빚을 갚아가면서 결국 한 20년 넘게 그 빚을 다 이제 갚고 그래서 이제는 빚으로부터 좀 자유함을 이렇게 얻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결론적으로 이야기한다면 그 경제적으로 가장 어려웠던 시기에는 신앙의 힘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이 땅에 보내줬고 또 이제 좋은 아내를 만났고 좋은 자녀들을 낳았을 때 앞으로 가는 여정길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지 않겠는가. 그러면서 제가 이제 자연을 보면서 또 주변에 있는 환경들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다시 한번 다짐했던 것은 제가 이제 그 당시 이제 고양이를 키웠어요. 고양이를 키웠는데 그 어미가 새끼를 안 놓고 죽었어요. 너무 마음이 아프고 힘들었는데 근데 제가 특별히 뭐 돌본 것도 없는데 그 고양이 새끼들이 나중에 다 뿔뿔이 흩어졌는데 보니까 어른이 돼가지고 저희 집에 찾아왔더라고요. 그래서 새끼들이 참 너무나 돌보지 않고
어미까지 죽었는데도 어떻게 저 새끼들이 살았을까? 그러면서 어떻게 인간이 내가 이 경제적 어렵고 힘들다고 해서 다른 생각들을 가질 수가 있겠는가 하면서 오히려 그런 것들을 보면서 더 마음을 다짐할 수 있는, 굳게 잡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원래 또 추가적으로 질문을 드리려고 했어요. 왜냐면은 경제적으로 어떤 식이 어떻게 버텼냐 했을 때 신앙의 힘으로 버텼다고 했는데 사실 이 지금 채널이 뭐 종교 채널은 또 아니니까 그렇죠. 보시는 분들이 입장에서는 그럼 신앙으로 버틴다는 게 좀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현실적인 방법은 어떻게 버텼냐라고 질문 드리려고 했었는데 고양이를 보면서 이제 힘을 얻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뭔가 방법론적으로 어떤 식으로 하셨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경제적으로 버틸 수 있던 방법론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가끔가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한 어떤 분이 누구라고 뭐 방송에서 들은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한 1억 5천 정도 빚을 지음으로 인해서 이 사방팔방 아무리 몸부림치고 애를 써도 그 빚을 갚을 수 없었다. 그래서 결국에는 자녀들하고 자기 아내하고 동반자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아마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야, 그까짓 거 요즘 1억 5천이 돈이야? 그거 어떻게든지 두 식구가 벌으면은 어디든지 일용근무 나가고 하면 두 사람이 한 달이면 한 3, 400 안 벌겠어? 최소한에? 그러면 그 돈 가지고 조금씩 갚아 나가고, 또 요즘에 파산 선고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겠지만은 아마 이럴 겁니다. 그 당시 뭐 그와 비슷한 이야기로서 지금 요즘 부동산 이렇게 보면은 뭐 어디 땅이 싸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싸고 그거를 한 10년만 이렇게 사두면은 그 10년 뒤에는 그 땅이 뭐 10배, 20배가 돈을 번다. 제가 지금 머문 이곳도 그 당시 제가 여기 처음 오게 됐을 때 이 한 필지당 4천만 원, 5천만 원 했어요. 그 다음에 지금에 와서는 그게 뭐 이 땅하고 건물까지 해서 한 5, 6억, 심지어는 7억까지 되는데 그 당시 뭐 4천만 원짜리 땅 하나 샀으면은 야, 이게 뭐 엄청 그 당시라고 했을 때는 그 당시 이런 거예요. 배가 부른 사람들이 배고픈 사람들의 심정을 모릅니다. 지금 당장 끼니가 없는 사람이 그 당시에 뭐 그래서 쌀 한 대박을 파는데 뭐 5천 원이었어요. 그러면 그 5천 원을 팔아서 뭐 이틀을 먹고 사는데 그 5천 원밖에 없는 그 돈을 가지고서 저축을 하고 아니 뭐 땅을 사고 뭘 하고 그러면서 그 먹을 수 있는 식량 그 돈까지도 이렇게 저축하고 뭔가 미래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없죠. 오늘 당장 목구멍에 풀을 칠해야 되는데 그것은 아마 지나고 난 다음에 바라보는 그 시선이고 지금은 있는 사람들의 모습으로 바라보는 그 심정이기 때문에 막상 어렵다는 것은 그 일을 그 당시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도저히 모르죠. 그래서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앙을 떠나서 내가 할 수 있었던 그 부분이 뭐냐, 인간의 존엄성이고 생명이 찔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 의지겠죠. 그 의지. 사람이 죽는 것도 이렇게 쉽지 않고 사는 것도 쉽지 그렇죠. 않아요. 내 목숨 내 마음대로 끊을 수도 없는 거고, 그런 세상 속에서 경제적인 그런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이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죽어야 할 그 힘보다 그 생각보다는 살아야 하는 힘이 강하면 사는 거거든요. 근데 이건 사방팔방을 돌아봐도 야, 이건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다. 그런다면은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몰아가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손을 깨물어서 아프면은 그 아픈 속에 사람은 악이 생기는 거거든요. 악이. 그래서 그 고통과 힘든 가운데도 살아야 할 이유가 자기 정신과의 싸움이다. 그래서 당장 먹고 살고 못 살고 그걸 떠나서 내가 어떻게든지 살아야겠다는 그 마음만 있으면은 살 수 있는 거거든요. 뭐 저도 뭐 열흘을 굶어보고 20일 이렇게 굶어본 그런 상황 속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이 붙어 있을 때는 사람이란 게 악과 한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과거 힘들었던 그 모든 것들, 그래서 조금 이제 사이드 이야기지만 저는 이제 지금도 반찬 티정이라든지 그런 거 음식에 대해서 절대 불평불만 하지 않습니다. 많이 어느 때 보면 좀 입맛도 없고 반찬도 좀 입에 안 맞을 수도 있고 내가 어디 가서 돈을 주고 음식을 사 먹는데 그 음식이 정말 돈의 가치를 하지 못하고 정말 맛없을 때 있죠. 그러면 우리 입에서는 당장 뭐가 튀어나오는 거면 불평과 원망이 나옵니다. 그러면 불평과 원망이 나오게 되면 계속 환경이 불평과 원망 쪽으로 이렇게
가지거든. 결국 이제 머피 법칙 말이야. 그렇게 내 인생을 내가 스스로 개척해 나가는 거죠. 근데 이 음식이 정말 맛이 없을 상황일지라도 옛날에 배고파서 무악산 거기 가서 전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 물을 마시고 산골짜기 내리는 그 물을 마시면서 배를 채웠던 적도 있었고, 그리고 없는 때는 정말 물도 못 마실 그런 상황이 있었고, 그런 상황에서 배를 움츠려가면서 배고픔을 견뎠던 그때를 생각한다면 지금 오늘 이 음식은 너무나 맛있고 너무나 행복한 거죠. 그래서 그것을 불평하고 원망한다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사치다. 정말 힘들고 어려웠었던 그때, 그보다 더 어렵고 힘든 때를 조금 바라볼 수 있고 내 자신의 마음속에 정신상태, 내 스스로 자신과 싸울 수 있는 그 정신상태 스스로 싸울 수 있는 그것은 돈이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돈이 없다고 해서 못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주변을 바라보면서 특히 이제 자녀가 있다면은 그 아이를 바라봤을 때 동물 같은 것도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그 동물들 보면 그 모성애나 부성애가 있는 동물들이 많이 있잖아요. 뭐 가시고기라든지 그런 것들, 펭귄도 뭐 자기 새끼를 해서 큰 눈밭을 걸어가서 먹을 것을 찾아오는 그런 모습이라면은 물론 자기 혼자 이렇게 죽고 살고 그런 거는 조금 결정이 좀 쉬울 수도 있겠어요. 있지만 최소한의 내가 책임져야 할 부모가 있고 자식이 있고 사람이 있다면은 그를 위해서 하다못해 동물을 바라보면서라도 나는 동물보다 좀 나은데 하면서 그 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자기 자신과 그 싸움이 저게 큰 힘이 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기에 더 힘을 가할 수 있었던 게 바로 신앙이었다. 이 내 가는 길이 나 혼자만이 아니다. 누군가 나를 도와줄 것이다. 그것이 바로 이 갓 하나님이었고, 그래서 다시 또 본론 들어간다면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다. 자신과의 싸움일 때 내게 맡겨진 저 생명들에서 내가 같이 동반하며 그 죽음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오늘 죽어서 밑거름이 돼서 그 걸음으로 저 자식을 살려야 할 것인가. 그런다면 오늘도 내가 더 몸부림치면서 일할 수 있겠죠. 설령 다리가 부러지고 아플지라도 그 아픈 다리를 끌면서라도 하다못해 정이나 안 되면 국어를 해서라도 내 맡겨진 자식을 살린 쪽, 그런 의지와 그런 힘으로 악으로 해서 경제적인 그 어려움을 버텨왔습니다. 조금 더 말씀드리면 제가 빚을 졌고 힘들었을 때 사람 주위 사람들, 빚진 사람들에게 가서 그걸 극복한 사람들에게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거기에선 못 사니까 떠나라, 다른 데 떠나가서 다시 이렇게 회생해라. 근데 제가 떠날 수가 없었던 게 뭐냐면 여기서 끝을 보겠다. 그래서 그 사람들과 매일같이 만나고 또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돈을 갖고자 하는 그 마음을 표현해 줬더니 그들도 좀 이렇게 참아주고 기다리고, 그래서 그 빚을 20년 만에 작은 돈이지만은 작은 돈으로 조금씩 갚아나갔죠. 물론 이제 그 큰 돈 빚진 거에 대해서 뭐 한 달에 어떤 사람은 10,000원씩, 어떤 사람은 50,000원씩 그렇게 해가지고 그걸 20년을 그렇게 갚았거든요. 갚았는데 그 당시에 제가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그러니까 한 30년 전에 1억 8천이라는 돈은 실상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었거든요. 근데 그 빚을 다 갚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다. 질병도 자신과의 싸움이고 경제적인 부분도 자신과의 싸움이다. 죽을 힘이 있으면은, 극단적인 선택할 힘이 있으면은 그 힘을 다시 다른 곳에 한번 썼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으로 이야기를 마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추가적인 멘트를 드리고 싶지만 한 질문 좀 너무 오래 있어가지고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 다음 질문은 요겁니다. 10년 뒤 본인이 가장 행복한 모습은 어떤 장면인가요? 그러니까 10년 뒤 모습을 생각했을 때 나는 이러한 모습으로 행복하게 살고 있을 것 같다. 신앙에서는 뭐 바라봄의 법칙이라고도 이야기하고 또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봤던 시크릿 그런 부분들이기도 한데, 10년 뒤에 본인의 이 가장 행복한 모습은 어떤 장면입니까? 앞으로 오지 않은 세상을 내 스스로 계획하는 거죠. 상상 한번 해보는 거죠. 그렇다면은 전번에 이제 이야기했던 뭐 영화 장면을 이렇게 휴먼 다큐 이렇게 하겠다 그렇게 했던 것처럼 10년 뒤에 저의 모습은 아마 이런 모습일 겁니다. 벌써 이렇게 행복해지는데 그 모습은 큰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가장 소박하면서도 가장 평범한 그런 가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찾는 행복. 어느 회장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돈 많이 버는 회장님이
마지막 삶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어느 한 기자가 그분에게 물어봤을 때 다시 태어난다면 무엇을 하고 싶은가 했을 때 이 기업을 다시 더 성장시켜서 일으킬 것인가 했을 때 그 회장님은 아주 뜻밖의 다른 말씀을 하셨어요. 그 이야기가 이렇게 기억이 나는데, 만약에 내가 다시 태어난다면 이 돈 버는 일에 우선순위의 목적을 두지 않겠다. 가장 최고의 목적은 내 사랑하는 가족과 한 자리에 모여서 이 소박한 음식일지라도 또 그 음식이 아주 호화스럽지 않을지라도 같이 모여서 오손도손 앉아서 먹는 그 시간들, 그 시간이 너무나 행복할 것 같다. 그래서 너는 너무나 기업과 회사를 키우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사랑하는 가족들과 밥 먹는 시간을 뒤로 하면서까지 기업을 일으켜서 기업은 성공한 것 같으나 가정은 성공하지 못했다. 그런 이 말씀을 남기는 것을 들었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제 속성상 제가 최고의 행복은 돈이 많고 명예가 있고 권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들과 서로 대화를 나눌 때 허심탄회하며 속에 있는 이야기를 마음껏 나눌 수 있고, 때로는 이 부모와 자식 간의 대화, 때로는 형제 같은 모습으로, 때로는 우리의 선배님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고, 그러면서도 같이 다과를 하면서 또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맛있는 음식이라는 그 개념은 가족들이 웃을 때 맛있는 음식이지, 아무리 좋고 맛있는 음식이고 비싼 음식이더라도 가족들이 싸우면은 그 밥상 못 먹습니다. 그래서 오늘 차려놓은 밥상 그 먹는 것조차도 정말 이것은 우연이 아니에요.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고, 또 서로가 조금씩 욕심과 갖고자 하는 욕망과 그런 성취욕들을 조금씩 양보하면 그 밥상이 아름다운 밥상이 되고 정말 행복한 밥상이 되는데, 자기 의견을 관찰하려고 서로 얘기가 하고 그러면 반대 의견 나오고 원성이 높아지면은 결국 음식은 다 식고 먹지도 못하고 다시 차릴 수도 없고, 마음은 이미 불쾌해졌고, 음식을 먹을 때 내 안에서 옥시토신이나 엔돌핀이 분비가 되는데 아드레날린이 분비돼서 마음이 불편하면 그 음식도 별로 맛이 없습니다. 그래서 10년 뒤든 20년 뒤든 정말 행복한 모습은 돈과 명예와 권력이 아니라 가족이 정말 행복한 모습으로 밝게 웃으면서 이야기 나누고 음식을 먹는 그 장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그런 모습은 지금도 이룰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네, 있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은 최고의 행복한 시간은 전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요리를 해서 가족들이 맛있게 먹는 거. 와, 맛있다, 맛있다. 이렇게 먹는 거. 물론 이제 이 큰아들은 전번에도 얘기했는 것처럼 그런 표현에 대해서 굉장히 약하죠. 작은 아들은 표현에 대해서 잘하고,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이제 밸런스가 맞지 않아서 결국 이제 밥상머리 앞에서 또 언성을 높이기도 하고 이제 좀 그런 문제도 좀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앞으로 가야 할 숙제이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완벽하게 행복한 시간은 없겠죠. 그러나 어제보다 오늘이 좀 낫다면은 그 어제보다 나은 오늘이 행복한 그날이 될 것을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그 다음 질문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크게 바뀌게 만든 사건이 있나요? 예. 물론 이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지난날의 과거와 다 있었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이야기인데,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크게 바뀐 사건이 바로 뭔가 생명의 존엄성이죠. 생명의 존엄성. 그동안 어떤 육체적인 욕망으로서 이렇게 살아왔던 그런 부분이 있었다면 무언가 먹고 마시고 입고 누리고 행복한 삶이 내 손에 어떤 경제적인 부를 가져야만 행복하다고 생각했던 그런 관점들이 결국 이제 제가 이식하고 나서 순간적으로 많이 아팠던 때가 있었습니다. 합병증으로 인해서 몸이 너무나 힘들고, 아, 정말 이러다가 삶이 끝나는구나. 그 전까지만 해도 이제 이식을 하고 나서 몸 컨디션과 또 음식 먹는 것도 자유롭고 또 활동도 자유롭고 병원에 일주일에 3번 동안 얽매이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그 어린 아이가 바닷가에 데려갔을 때, 겨울가에 데려갔을 때 물 만난 그런 아이들처럼 저의 모습도 아마 늘 노심초사하면서 인생의 건강에 그런 아픔을 가지고 그런 길을 걷다가 이식하고 나서 한동안 너무너무 좋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아, 옛날에 내가 사업을 했던 그런 부분들을 더 확장시키고 좀 더 멋있게 이익을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꿈들을 많이 꾸고 이 생각 저 생각하면서 63 빌딩을 참 머릿속으로 많이 지었었죠. 그래서 아, 그동안 정말 큰 기업의 총수까지 되진 않더라도 큰 부자 소리 들으려고 그렇게 살아왔던 지난날 가운데 몸이 아프고서 그 모든 걸 다 포기할 수밖에 없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식하고 나서 이제 몸이 컨디션 여러 가지 좋아지니까 옛날 과거에 있던 그런 부자가 되고 싶은 욕망과 생각들이 다시 이제 내 속에서 발동을 하면서 야, 그래 다시 한번 인생 멋지게 한번 살아보자. 이대로 살다 이대로 죽을 순 없지. 한번 이 대한민국 땅에 세계는 못 가더라도 대한민국 때 큰 부자 소리 한번 들어보자. 나도 지금 결심한다면 얼마든지 돈을 벌 수 있어. 그러고 난 다음에 얼마 안 돼서 몸이 아주 너무 힘들게 심하게 아파서 야 정말 이게 죽음의 사자가 내 눈앞에 와가지고 맨날 나하고 같이 가자 그런 상황까지 왔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하루아침에 한 방에 끝나는구나 그런 생각하면서 내 이 나머지 이 가지고 있는 열정과 정력을 다시 사업가가 되고자 하는 거기에 불태우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게 소중한 것이 뭘까. 큰 부를 이뤘는데 내가 일찍 죽는다든지 아니면 아이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지 못하고 이렇게 죽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전에 이제 아픔으로 인하여서 아이들 어린 시간들을 재미있게 놀아주지 못했는데 이제 어른이 되어서도 아이들이 청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픈 거 이제 좀 겁이 넘어갔다고 해서 좀 뭔가 하려고 하다 그 시간마저 굉장히 중요한 시간도 그렇게 세상에서 허비한다면은 나에게 어떻게 보면 기회인데 신장 이식하고 나서 다시 한번 호흡할 수 있는 기회를 줬는데 이 기회를 또다시 어떻게 보면 돼지를 목욕시켰는데 또다시 이렇게 그 흙탕물에 빠지는 것처럼 내가 또 그런 인생을 사는 게 아닌가. 그때 이제 정신이 바짝 들면서 야, 이건 아니다. 그 남은 시간들을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시간들을 이 자녀들과 그동안 못다한 것들을 나누시는 가족의 행복으로 해서 남은 시간을 하고 그리고 이제 큰아들과 작은 아들에게 있어서 그동안 한동안 제가 물어본 적이 있었거든요. 아버지에 대해서 이 이미지가 뭐냐 했을 때 그 이미지가 좋은 이미지가 아니었어요. 그랬을 때 내가 죽고 나면은 뭐 사업을 한다든지 뭔가 부를 위해서 누리게 해서 무언가를 했을 때 그러다가 죽으면은 아버지 된 이미지를 영원히 우리 아버지는 아픈 아버지 또 저렇게 돈에 뭐해서 저렇게 먼 아버지 또 이런 화를 잘 내는 아버지 이렇게 죽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나 싶어가지고 이건 아니다 정신 바짝 차려가지고 남은 기간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은 이 자녀들에게 좋은 아버지란 이미지 그 이미지를 심어주는데 거기에 올인해야 되겠다. 그래서 결국 행복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있는 자리에서 내게 맡겨진 내 자녀들과 아내들과 좋은 시간 보내는 것. 그래서 그 선한 영향의 이미지가 혹시 안울자 팟캐스트 일을 보시면서 혹시라도 그 가정에 서로 가족 간의 관계가 화목하지 못한 그 가정들이 우리 가정을 바라보면서 저런 가정에 저런 인생을 살았는데 늦게나마 아버지가 철들어가지고 저렇게 사는구나. 그렇게 조금이라도 영향력을 준다면은 저는 그것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고 세상을 이렇게 바라보는 관점에서 크게 바뀐 사건이 바로 내 생명의 위협성과 내 생명이 한 방에도 갈 수 있다는 그런 사건을 통해서 앞으로 바라보는 눈도 달라지고 우선 가족이 행복한 것이 우선적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런 신체적으로 아픈 그런 큰 사건인가 또 자식들에게 물어봤을 때 이런 이미지를 좀 남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그런 때 크게 바뀌었다는 거죠. 자, 그럼 또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부모님께 못다 전한 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저희 어머니는 이제 마지막에 풍으로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긴 병에 효자가 없다고, 이제 저는 때로는 효자 소리도 많이 들었고, 집안에 이제 남편이 효자면은 며느리는 이제 불편하고 힘든 관계입니다. 왜냐? 그 어머니밖에 모르고 아내도 돌아볼 줄 알아야 되고, 또 늦은 시간에도 밤 늦은 시간에도 어머니가 뭐 드시고 싶다면 그거 만들어서 갖다 드려야 되고, 그런 관계일 수도 있지만은, 그래서 이제 한 7년 8년을 이렇게 어머니를 모시고 있으면서 또 그런 모시는 상황 속에서도 경제력으로 힘든 상황이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제적으로 가장 힘들었던 때, 그때 이제 저희 어머니께서 풍 걸리시고, 그래서 그러니까 할머니가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마지막에는 제가 어떤 시험을 보는 와중에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그 마지막 임종을 보지는 못했어요. 돌아가시고 나서 시험 끝나고 나서 그 임종을 지켜보지는 못하고 이제 마지막 돌아가신 모습을 봤는데, 물론 이제 불효부모 사후라고 해서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다 후회할 일밖에 없고, 그런 얘기가 있죠. 나무는 굳게 서고 싶지만은 바람이 그 나무를 그냥 내버려두지 않는다. 내 부모님을 열심히 좀 더 벌어서 효도하고 싶지만은 세월이 그 부모님을 기다려주지 않는다. 그런 말씀 있는 것처럼 돌아가시고 나니까 늘 후회 아닌 후회, 잘못된 생각들만 이렇게 나는데, 오늘 또 주제가 나오다 보니까 갑자기 또 이제 어머니 생각이 나면서 부모님께 못한 말이 그런 거예요. 어머니께 끌어안고서, 아니면 이렇게 손도 닦아주고 발도 닦아주고, 물론 그런 과정들을 해왔지만은 정말 눈과 눈을 마주치면서 엄마 그동안 이렇게 나를 키워주시고 나를 어른 되고 또 가정을 세우고, 나도 또 이렇게 자식들을 낳고 보니까 엄마 마음이 조금 이해됩니다. 그러면서 엄마 고맙습니다. 정말 사랑합니다. 그냥 그런 형식적인 그런 립 서비스가 아니라 끌어안고 이렇게 그때 가슴과 가슴을 통할 수 있는, 이게 얼싸 안는다고 하죠. 상대방의 얼을 갖다가, 혼을 갖다가 끌어안는, 그 마음을 끌어안는 그런 표현에서 등도 좀 이렇게 토닥토닥 해줘. 엄마 수고 많이 했어. 힘들었지. 나이 잘 살게. 그런 애정 어린 그런 사랑한다는 표현, 그것을 하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그것을 못한 것에 대해서 좀 더 아쉬움이 더 크다는 생각이 이 시간에 비로소 들어집니다. 그렇군요. 항상 아쉬움이 남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다음 질문 이어서 하겠습니다. 일주일간 아무 책임 없이 시간을 보낼 수 있다면 무엇을 하고 싶으신가요? 뭐 경제적인 책임도 아무것도 없이, 제약도 없이 그냥 내가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실은 이제 이런 염려도 있겠죠. 혼자 예를 들어서 뭐 산속 깊은 데 갔다, 하다못해 뭐 신메마니처럼 산삼을 캐러 갔다, 갔는데 뭐 넘어지고 쓰러질 수 있는 그런 현상들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으니까, 그런 거는 뭐 건강한 사람이나 뭐 몸이 아픈 사람이나 똑같이 찾아오는 일일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저만의 가지고 있는 질병의 특성상 찾아오는 그런 일도 있죠. 예를 들어서 그 갔는데 심장마비가 왔다. 제가 스텐트를 2개를 했으니까 갑자기 심장마비가 왔을 때 주위에 사람도 없고 나 살려주세요 이제 그럴 수 있는 상황을 배제하고서 이야기가 된다면 좀 얘기도 좀 달라지겠어요. 그렇죠? 일주일간 아무 책임 없이. 근데 그런 이제 몸이 아프면서 오는 그런 것들도 자유롭게. 그렇죠? 그럼 완전 자유인이 되고, 나는 지금 이제 20대, 30대 그 청년의 건강한 모습으로, 30대는 아팠으니까, 20대 안쪽으로 구려가기 전까지. 그래서 20대 전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완전 건강한 몸으로 일주일간 자유인이 된다면 무엇을 하고 싶은가 했을 때 벌써 기대가 되고 설렙니다. 해보고 싶은 게 참 많아요. 근데 다 말할 수는 없고, 전번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보디가드. 운동해서 그 보디가드 누군가를 감싸주고 보여주고 막 옆에서 딱 올 때 액션 영화도 하고, 요즘 액션 영화를 많이 봐서 그런가, 그러면 그런 부분도 좀 하고 싶고, 또 아니면은 여행을 가는데 혼자만의 여행을 좀 이렇게 위험성이 높은 뭐 밀림 지역을 간다든지, 정글 쪽에 뭐 독사도 있고 독충도 또 와그라그는 그런 쪽을 좀 모험 삼아서 간다든지, 하여간 그런 지금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
육체적인과 마음적인 신체적인 모든 것에 자유함을 얻었다면 그 모든 것을 다 해보고 싶지만 한 가지만 하라고 한다면은 형사 특공대, 경찰 특공대 그런 데 가서 유기범이라든지 그런 것을 이제 구출해오는 그 인질로 잡힌 그런 데들이라서 하는 좀 발상이 좀 그렇다. 아니 좀 그런 거 지금 할 수 없는 어떤 액션 같은 그런 좀 삶의 현장 그런 속에 막 끼어들어 가지고 몸부림치면 막 여기도 막 찢기고 막 온몸에 근육통에 해석했어. 이런 그런 것을 좀 하고 싶습니다. 근데 제가 좀 생각한 게 좀 다른 게, 이 질문이 일주일간 아무 책임 없이 시간을 보낼 수 있다면이라는데, 뭔가 일을 하고 싶으신 거예요? 네. 조용히 있는 것은, 정적인 것은 좀 싫고, 좀 이렇게, 우리 아들 먼저 태국 갔을 때 뭐, 바닷속에 가서 서핑했나요? 네, 호핑 투어하고. 호핑 투어, 호핑 투어. 그런 것도 좀 이렇게 하고 싶고, 지금은 이제 아마 내가 가서 그거를 한다고 한다면은, 하기에 앞서서, 야, 수영도 못하지, 또 심장도 안 좋지, 여러 가지가 장애예술가 많을 것 같아서, 이제 전번에도 이야기 하려고 했는데, 아들 그런 데 가면은, 나도 이제 아들의 도움을 받아서 그것도 한번 해보고 싶다, 희망사항이긴 했지만은,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좀 익사이팅한 그런 부분들, 정적인 부분보다 좀 움직여서 이렇게 하고 싶은 그런 거. 나만의 뭐 고요함 속에서 고요함을 찾는 뭐 그런 게 아니라 산 속에 가서 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거겠죠. 20살 이전에 몸을 활발하게 움직이고 운동도 했고 그랬던 모습이 군에 가서 만기 제대하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이 신체적인 모든 것을 완전히 제로 상태는 아니지만 거의 쓰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심지어는 이 양쪽 오른쪽이 무릎 인대까지 끊어지고 몸이 아프고 그러니까 이 젊은 시절 이후로 지금까지 그런 액션적인 부분들을 할 수 없고 계속 잠재졌던 것이 일주일간 아무 책임 없이 한다고 했을 때 아까 그래서 서론에 제가 이야기했던 것이 젊은 청년 20살 때 돌아가냐 한다면은 그렇게 한번 해보겠다는 생각을 이야기한 겁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실 줄 알았거든요. 뭐 바닷가 근처에 가가지고 이렇게 편안하게 썬비치 이런 데 누워가지고 썬베드 이런 데 누워가지고 바다도 쳐다보고 하늘을 쳐다보고 음료수도 마시면서 이렇게 사색을 즐기고 라디오도 듣기도 하고 아니면 뭐 수영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뭐 이런 힐링 쪽을 생각을 했는데 좀 다른 부분이었었네요. 물론 그런 부분도 있어요. 있는데 그거는 못합니다. 물론 이제 왜 못하는가 하면 이 질문하고 좀 다를 수도 있는데 가끔 그런 얘기예요. 우리 아들이 아빠 좀 요즘 좀 쉼이 필요해요. 아빠도 좀 쉬세요. 그동안 열심히 달려고 했었으니까 아빠만의 혼자만의 시간 힐링의 시간을 한 일주일이고 이렇게 푹 있다 한번 오십시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렇지. 그렇게 하고도 싶지. 근데 못하는 이유가 한 가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바보스러운 답변일 수도 있는데 그 전에 제가 가정을 갖기 전에는 그 방랑자, 뭐 역마살 또 얘기 나오네. 이런 사람처럼 이렇게 막 혼자 이렇게 배회하고 많이 돌아다녔거든요. 그 젊은 시간들을.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몸을 활발하게 움직이는 그 시간들을 뭐 경원한다든지 특공대 간다든지 뭐 UDT가 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의 힘을 젊었을 때 20살 이전에는 뭐 그렇게 엉뚱하게 시간을 보내서 어떻게 보면 이 그 열정을 갖다가 전번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라면이라도 끓이는 그 열정이 다른 집 불내는 그런 열정으로 사야 된 그런 것이 늘 마음속에 걸림으로 왔다가 이제 건강해지면 뭐 해야 되겠다 했는데 그 건강을 위해서 나 혼자만의 그 사색의 시간을 즐기는 것은 좀 가족들한테 미안한 감이 솔직해서 많이 들어요. 혼자 제 아내도 내가 몸이 아픔으로 인해서 혼자만의 시간을 어디 가서 일주일간 그렇게 보낸 적도 없고 또 아이들도 이제 그동안에 어떤 이 아빠가 아프지 않은 상태에서 자유함을 덜 만끽했기 때문에 이제서 조금은 가족들과 이렇게 어울려고 하는데 나만의 시간을 일주일간 어디 가서 보낸다? 그러면은 그 시간이 온전하게 힐링을 가지려면 가족들이 이제 다 맡겨놓고 이제
아, 잘 있겠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홀가분하게 떠날 때 힐링이 될 텐데, 거기 가서도 힐링한다고 하면서도 큰아들은 뭐하지? 작은아들은 뭐지? 아내는 뭐하지? 그러면서 이 시간에 그냥 같이 이 명륜진사갈비에서 갈비나 뜯을 거 나 혼자 그냥 여기 와서 이러고 있네. 그런 게 크기 때문에 아마 그 일은 못할 것 같습니다. 아쉽네요. 사실 그럼 추가 질문을 더 드리고 싶은데 질문을 그냥 다음 걸 넘어갈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요거 알겠습니다. 첫인상을 남길 때 사용하는 자신만의 노하우가 있나요? 특별한 노하우는 없습니다. 노하우는 없는데 이미 제가 이제 오랜 투병 생활하고 키가 13cm가 이렇게 줄다 보니까 이 외형 자체적으로 사람들이 바라볼 때 그 정상적인 모습으로 바라보지 않고 뭔가 이상하게 생긴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죠. 심지어는 뭐 아이들은 굉장히 직설적이고 자기가 본 그대로 다른 사람 그 사람 뭐 체면 뭐 이런 거 상관이 없고 바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성격입니다. 그래서 아이들 이렇게 보면은 저를 한참 쳐다보고 뭐 이상하게 생긴 것처럼 이렇게 쳐다보고 걔 앞에 가면은 뒤까지 고개를 돌리면서 내 모습을 이렇게 쳐다보는데, 그냥 일반 이렇게 장애인 같으면은 그냥 저 사람은 그냥 장애인인가 보다 그러고서 생각하고 지나가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저를 볼 때 이건 장애인인데 장애인 같지도 않고 좀 뭔가 이상하죠. 결국에는 이 키가 172, 173이어서 150kg, 159kg 확 줄어, 159kg가 아니라 159cm로 확 줄어들다 보니까 요런 마디마디도 이렇게 얼굴 구조도 이렇게 줄어들고, 그리고 이렇게 가슴도 이렇게 줄어들고, 그래서 음식을 먹으면 이 공간이 좁아져서 음식이 굉장히 불편할 정도, 소화력도. 그런데 하여간 뭐 이런 모든 기관들이 다 줄어든 상태죠. 그러다 보니까 일반 사람과 좀 다른 거죠. 그냥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 키가 왜소하고 작은 사람들도 균형 있게 작아지는데, 나 같은 경우는 균형 있게 작아진 것이 아니라 어떤 부위 뼈마디 관계가 이렇게 좁아지다 보니까 하여간 사람들이 결론적으로 해서 저를 특별하게 이상하게 봅니다. 어른들도 이상하게 보고, 단지 어른들은 표현을 안 할 뿐이고 아이들은 표현할 뿐이고, 그래서 한동안 그것 때문에도 저 스트레스 많이 받고 또 많이 힘들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냥 지나가지 뭐 이렇게 내 얼굴을 몸을 쳐다볼까. 그래서 그런 모습으로 이제 아이들하고 어디 가면은 제 자신이 좀 창피하고, 또 아이들에게도 좀 세상 말로 뭐 쪽팔리게 보일 것 같아서 그랬는데, 이제 우리 모르겠어요. 뭐 우리 옆에 있는 한희주는 오히려 그런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고 우리 아버지니까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저를 바라보는 것 같아서 좀 제가 좀 덜 미안하긴 한데, 여하튼 간에 그런 모습으로 인해서 어디 누군가 대화를 할 적에 제가 굳이 어떤 노하우를 가지고 저 기억해 주세요 그렇게 안 해도 한두 번만 보면 저를 웬만하면 다 기억해요. 그래서 어디 식당 가도 식당 주인이 그 특별하지 않은 경우 손님을 기억한다는 것은 특별히 단골이나 되고 오랫동안 이제 식사 옷이라든지 뭐 특별한 행동을 할 때 그렇게 기억하는데, 저는 그냥 몇 번만 가면 다 저를 기억합니다. 특별한 이렇게 모습의 사랑을 해서. 그런데다가 이제 저도 가가지고 이제 좀 대화를 할 적에 좀 의미 있는 말을 많이 대화를 하죠. 어떻게 보면 이 뚝배기보다 장맛이라든지 그래서 말을 갖다가 좀 예쁘게 맛있게 말도 하고 칭찬도 하고, 그런 대화들이 사람들이 제 말을 많이 이렇게 기억하고 모습을 기억하는 것 같아요. 그 외적인 부분 말고도 뭔가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자신만의 좀 캐릭터성이라든지 나는 사람들한테 좀 친절하게 보이고 싶어, 아니면 좀 다정한 사람, 또 지적인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 여러 가지 그런 자기만의 이미지가 있을 텐데, 그거를 이제 사람들한테 첫 인상을 심어줄 때 어떤 거를 심어주는지. 저는 항상 이렇게 처음 모든 사람들 보면은 첫째 반말을 안 하고 존칭을 하면서, 그리고 상대방이 칭찬 같은 거를 많이 해주고, 좀 뭐라고 할까요? 좀 저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저 자신이 뭐 제가 제 말로 이렇게 해서는 좀 그런데 일반 사람들과 대화가 좀 다른 대화를 많이 하죠. 좀 뭐라고 할까, 도사 같은 산에서 막 내려온 도사와 같은 그런 이 폭 넓고 깊이 있는 그런 말 한마디 한마디를 대화하는데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나 할 정도로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사람이 뭔가 보기에 다르게 좀 뭔가 있긴 있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또 그래서 이제 저 나름대로 지식 탐구를 많이 하는 편이고, 그러다 보니까 대화하다 보면 그 사람들이 일반 사람들과 보통 만나서 대화하는 것보다는 조금 제가 얘기하긴 그렇지만 조금 그런 대화를 많이 나누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저를 생각할 적에 좀 이런 생각이 있죠. 물론 아까와 같은 이제 공통적인 맥락의 이야기이긴 하지만은 좀 다른 사람이긴 하지만은 그 속에 오랫동안 기억할 만한, 그 사람의 내리 속에 아니면 가슴 속에 제 말을 오랫동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여운을 남겨주는 말을 많이 하고, 또 이렇게 그 사람이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돌려치기를 해서 어떤 상처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돌려치기 하면서 제가 지나가고 나면 아니면 그 사람이 이런 대화를 많이 했으면은 좀 지나서 이런 뜻으로 얘기했구나 늦게서 이제 깨달으면서 뭐 옛날에 그런 거 있죠. 좀 우스운 얘기하면 옛날에 그 어느 마을에 곡소리가 나고 뭐 우는 소리가 나고 막 그러니까 지나가던 스님이 나미아비 타압을 관세모사 목탁 딱딱딱 두드리면 이제 그 사람이 어쩔 수 없이, 옛날에는 불교적인 그런 유교 그런 쪽에 가깝다 보니까 나와서 시주를 했죠. 시주를 하면은 말 한마디를 딱 남기고 하죠. 이 가정에 이 일이 있는데 그걸 어떡할까 하면서 가면은 그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그 시주한 분이 가만히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 가정의 모든 문제를 다 알고 있고 그 양반이라면은, 그 스님이라면 우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다 해서 저만치 하는데 스님 물어볼 말 있습니다. 아마 그런 이 생각들, 그런 표현들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제 마음속 깊은 곳에는 산에 가서 시나 쓰고 폭포수 떨어지는 데서 수양이나 하는 그런 맥락의 이미지 속에서 일반인들과 대화하다 보면은 아마 다른 사람들이 나누지 못하는 뭐 특별한 이야기는 아니지만 좀 뭔가 생각할 수 있는 이야기.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막 속상해서 막 화가 나고 힘들고 막 그래서 너무 괴로워하는데 제가 그분하고 몇 마디 대화를 나눴더니 그분이 그 속상하고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그것이 별것이 아니구나, 이거보다 더 걱정해야 할 일이 있구나 하면서 오히려 그 힘들었던 일이 작은 일로 생각이 바뀌면서 그 속에서 웃을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좀 하는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 이미지 속에 제 특별한 모습과 대화 속에서 좀 저를 많이 기억나는 사람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또 긴 시간 대화를 나눴습니다. 오늘 아버지와 함께하는 팟캐스트 라이프 스토리 잘 들었습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 있으신가요? 오늘의 이야기는 밸런스 게임 마냥 밸런스가 안 맞아서 언밸런스가 나서 제 이야기가 좀 이렇게 마음을 힘들게 하고 우울하게 할 수도 있는 그런 소재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다 하면서 이거를 좀 기쁨으로 이렇게 좀 바꿔보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저 자신도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 마음속에 흡족한 그런 라이프 스토리가 되지 못한 것 같은 좀 아쉬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이야기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저 인생은 저렇게 살아왔고, 그러면서 팟캐스트에 그 아빠가 원하는 그 앞으로의 그 미래 그 가정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 그 중심적인 핵심을 잡으신다면은,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되어질 이야기와 또 전에 했던 이야기들을 쭉 이렇게 한번 스토리를 점검해 보시면은, 우리 가정도 지금 이런 상황인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읽어주시고 들어주시면은 서로가 좀 좋은 시간을 보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집니다. 쑥스럽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또 팟캐스트 라이프 스토리 들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다음 주 금요일에 화요일인가요? 좀 헷갈리네요. 금요일 맞죠? 다음 주 금요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생각해